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 또 봄비 소식이 있네요. 지금도 비가 원주 지역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를 기록하면서 포근한 날씨로 출발했고요. 낮 동안에도 13도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또 5mm 미만의 비가 지나가겠고요. 오늘 비가 그친 뒤 조금 쌀쌀한 날씨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 신림면 구항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추진되고 있죠. 여산 골프장의 조성을 두고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을 주민들 좀 찬반 양측의 의견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 측의 입장 정리하도록 하죠. 또 한국관광공사가 단계 초등학교 학교 숲을 조성합니다. 이 관광공사의 환경 친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자색 옥수수를 활용한 제빵용 상품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3월 3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일은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도내에선 1,65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만 4,20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날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던 원주에선 산발 감염과 더불어서 유양시설 6곳 및 장애인시설 2곳 등에서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면서 버스회사의 수입이 줄고 있고 또 그만큼 지자체에서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이 대중교통 적자분을 보전하면서 지자체 예산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선 이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비롯해서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어 이 대중교통 운영 방식이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발생했던 도내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6,383헥타르로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최근에 현장 조사를 거쳐 강릉과 동해 산불 또 삼척 울진 피해 면적을 모두 2523.25헥타르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구장을 2만여 개 모아놓은 피해 면적이고 이 중 도내 피해 면적은 6,383헥타르에 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신림면 구항리 인근의 여산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양분되면서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과 내일 이틀을 걸쳐서요. 좀 마을 주민들 좀 찬성 측 입장, 또 반대쪽 입장, 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시각이 있는 것인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반대 측의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면 용암리의 이규옥 주민대표 연결하도록 하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여산골프장 사업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처음 얘기가 나온 거죠? 예. 10여 년 됐고요. 네. 2007년에 약 한 30만 평 18홀 규모의 이제 골프장으로 입안되면서 이제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됐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골프장 그 부지 한 가운데에 한 6만여 평 정도의 이제 시유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유지를 골프장 그 개인 사업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에 이제 휩싸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가
뭐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뭐 소송까지 진행이 됐었다가 네. 작년이죠. 그러니까 21년도 이제 4월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받게 된 사업입니다. 예. 뭐 개요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 네.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08년도였고 벌써 뭐 해수로 한 15년 돼 가고 있군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 벌어지면서 이제 사업이 중단되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원주시를 상대로 이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이 이제 제기되었었는데 네네. 이게 원주시가 이제 패소를 했던 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패소하면서 이제 다시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 공사가 시작된 것이 이제 작년부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작년 12월 말쯤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사업자에서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벌목 작업도 좀 이뤄졌다라고 들었는데 현재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가운데 시유지를 제외하고는 네. 그분들이 소유한 대부분의 이제 부지의 나무들을 일제히 벌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벌목한 곳에 이제 토목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는 뭐 행정소송도 이겼고, 사업도 인가도 받았고, 예. 이 시유지 매각건만 관련해서 이 문제만 정리되면은, 예. 뭐 골프장 사업은 이제 좀 뭐 다른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이 주민들 입장에서 예. 물론 이제 그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라 이제 들었고요. 네네. 내일은 또 찬성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만은 네. 이 주민들은 사실 이제 사업의 초창기 때부터 좀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우려점들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원주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고 없고요. 네. 좀 어떤 것들이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민들 대부분은 뭐 찬반에 나뉘어 있긴 하지만 네. 처음에는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네. 예, 골프장 이제 폐해가 이제 워낙 크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근데 이제 10여 년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겼다라고 할 즈음에는 또 뭔가가 이게 또 소송에도 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또 사업자는 또 그러면 이렇게 뭐 좀 다르게 보완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하겠다 뭐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행정 절차는 진행이 되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쳐가고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 이제 지쳐서 피곤하다. 의사 표현을 또 안 하게 예. 또 의사 표현도 이제 안 하게 되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문제의 쟁점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찬성과 반대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찬성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는 거고 또 반대한다고 해서 또 이게 될 게 안 되고 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 벌목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네. 원주시 의회가 시유지 부분을 이제 사용허가를 가정해서 네. 사용허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용암리하고 이제 구항리 이때가 이제 용수 이제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용수 부족 문제를 그리고 또 지방도 안전 문제를 반드시 이행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라. 네. 뭐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더라도 네. 시유지 매각을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네. 조항을 사용 허가서에 못을 박았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용 허가 조건을 3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줬는데 이게 최초에 2015년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다시
계약 기간을 이제 연장해서 사용허가 조건을 붙이는데 그때는 서류를 보니까 이 중요한 두 개 조항이 어떤 근거나 법적 근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빠져버렸어요. 그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저희는 이제 집행부가 원주시가 사업자에게 잘못된 사인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자는 그러면 이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해서 쓰는 상태에서도 이게 공사를 해도 되는구나. 네.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공사를 이제 벌이게 되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시유지를 이 업체 측에 매각하기 위해서 이 집행부가 이제 시의회 이제 이 매각 관련 안건을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5년도에 여러 가지 그 보건 문제 또 원상 회복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예 그냥 표결도 안 하고 그냥 취소시켜 버렸죠. 예. 제가 그때 이제 상임위 회의시에도 참관을 했었고 했는데 또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셨어요. 네. 다행히도 2015년도에 사용허가 해줄 때에 계셨던 이제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유로 일단은 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수 공급이라든지 또 그렇습니다. 지방도를 이용하는 이 교통량 조사,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근본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용수가 지하수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골프장이 조성되면요. 하루에 이제 500톤 정도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업체 측에서 이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하루에 500톤 정도를 그 골프장에서 쓰게 되면은 이 마을 주민들의 용수 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요. 네. 일단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 저희 용암리 일대에서 이제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시는 이제 농가에서 한 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이제 얼지 않게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막 처리를 해서 지하수를 쓰는데 이게 하루에 많이 쓸 때가 1,000톤이에요. 네. 그런데 30만 평 중에서 이제 잔디를 대략 한 20만 평 정도의 이제 잔디를 깔게 되는데 그 잔디에 물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550톤을 뭐 용수 그리고 관계 용수 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500톤은 너무 적은 양을 이야기한 것 같다. 사용량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으로 조사하고 공동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개해서 주민들을 좀 납득하고 설득시키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통 영향 평가 아무래도 골프장 출입을 하시는 분들 이 교통량이 굉장히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조사를 한 지점이 좀 잘못 지점은 이제 포인트를 잡은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 왜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신림의 면 소재지에 있는 그 삼거리 이제 쪽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 용소막 성당 쪽으로 진입하는 이제 골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지방도 402호인데 이곳이 진입하는 삼거리 자체가 협소하고 또 지방도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여기 대부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기계들이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연로하신데 도로가 이제 왕복 2차 도로 이제 협소한데 이렇게 인도가 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교통량이 늘게 되면 그리고 굽이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차량이 증가되면서 주민들의 이제 안전 문제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은 설명도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이제 그 서식지의 멸종 위기종이 뭐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는지 또 이제 수목은 어떻게 또 조성되고 있는지 훼손되었는지 좀 이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 정리하겠고요. 자, 그런데 결론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주민들의 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그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주민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프장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 이제 바로 그 지역은 이제 구항리라고 하는 이제 한 마을이 있고요. 네. 그 마을에도 아마 제가 대략 알기로는 뭐 한 150가구 정도 네. 되고, 이제 그 용암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1리도 한 150가구, 저희가 살고 있는 용암 1리도 한 100여 가구,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 계곡수에서 이제 계속 생활권이 이제 같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모두에 이제 여쭤봤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좀 많은 분들이 좀 찬성 쪽으로 이제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면서 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추정도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또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반대하시는 분들 좀 약간 소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찬반의 문제로 보지 말고 법과 규정의 문제로 보자. 그래서 현재도 지켜야 되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법이라든지, 그리고 시의회에서 본인들이 약속하고 받았던 이제 사용허가 조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 규정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찬성한다는 그 논리 하나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고 굉장히 그 주민들이 주는 이제 피해가 클 텐데, 예를 들면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네. 그 골프장 부지가 그 최정상이 974m인데 그 밑에 아래 600m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사도가 굉장히 25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급한 지역이고 생태적으로 보존하면 수밖에 없는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 네네네. 그런 곳에 그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부 환경청에서 자문을 받는 전문기관들도 이 골프장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끊임없이 줬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에도 직결이 된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공사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그리고 또 사업자가 약속한 대로 협의 받은 대로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골프장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입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골프장으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아무리 막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차피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내일은 저희가 네네. 지금 찬성 측 주민대표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각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토대로 제가 이제 예. 질문을 하고 또 입장을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렇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좀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왜 주민들이 또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오늘 점검하는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림면 용암리의 이규옥 주민대표였습니다. 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강원도 개발 품종으로 하여 자색 옥수수를 활용한 도내 베이커리 연계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과 제빵용 이 자색 찰옥수수 파소 레트로트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좀 약간 상품명이 힘듭니다. 파소 레트로트 상품. 이 자색 옥수수 추출물을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상품 개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의 이기연 농업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사 이기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옥수수 중에서 자색 옥수수, 이제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성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제 자색 옥수수 뭐 어떤 특장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안토시아닌은 이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요. 주로 이제 보라색을 띠는 채소나 과일, 뭐 곡물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는 수용성 색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에는 뭐 블루베리나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토시아닌은 이제 현재 밝혀진 그 천연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강원도에서 육성된 품종 중에 자색 옥수수 품종 중에 색소 1호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이 옥수수가 이제 좀 일반 옥수수와는 다르게 이제 알곡을 감싸고 있는 포엽과 그 속의 속대가 짙은 보라색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이제 포엽과 속대에는 이제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그 포엽과 속대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제 항산화 효과도 높고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항산화 효과라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네, 어떤 그렇죠. 특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많이 섭취하면은 늙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겁니까? 네, 근데 아직 인체 적용까지는 저희가 단계에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뭐 이렇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단은 성분이 있다. 예. 네, 항산화 효과가 높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마시는 콜라겐이죠. 이 클레오를 출시한 바도 있고요. 또 이번에 제빵용 상품이 개발된 것인데 이런 제품들을 좀 개발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 자색옥수수 포엽 속대 추출물이 지금 식약처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제 등록이 돼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사용처가 좀 늘어나고 뭐 이제 유통이 좀 활성화가 되면은 돼야지만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일반 식품으로 풀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가받은 식품을 대상으로 이제 액상차나 빵, 뭐 과자 이런 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활용하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사용처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나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사업화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 단계에서 좀 더 발전을 하면 재배 농가 이제 소득 향상에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의 또 특산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뭐 정말 상품화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으로 만든다면 그만큼 더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는 것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개발된 찰옥수수 팥소 어떤 상품입니까? 네, 이제 저희 그 찰옥수수 팥소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공동 개발을 한 이제 춘천에 이제 베이커리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이제 강원도 향토 음식 그 강원도 그 찰옥수수 범벅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착안을 해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이제 기술에 그거를 녹여서 이제 팥소를 만들었어요, 제빵용으로. 그래서 그거에다가 저희 추출물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해서 유통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을 좀 개선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강원도 기술원, 농업기술원과 공동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해서 여기 이제 추출물을 첨가한 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 빵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이 속재료를 이제 유통을 해서 좀 널리 판매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토르트라고 하면요. 좀 속재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네, 그렇죠. 바로 열어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만큼 유통 채널을 좀 많이 확대해 나가야 또 이제 그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입처 확보 방안은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판매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랑 이제 공동 개발한 베이커리 업체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 이제 업체에서 인터넷 그 판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도내에서 이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베이커리들이 요즘 엄청 많잖아요. 동네 네. 빵집이나 뭐 이런데. 지금 빵집 많아졌어요. 네. 예. 네네. 그런 데다 이제 유통망을 좀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찐빵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네. 이제 찐빵에다 넣으니까 식감도 개선이 되고 부드럽고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이렇게 즐겨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이 자색 옥수수 추출물이 이 제품 개발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농식품연구소에서만 한시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좀 상반기가 지나면 또 일반 식품의 원료로 이제 전환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판매처에 이제 공급도 하고요. 네네. 이게 좀 완전한 그 상품화와 또 이제 그게 개발용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그렇죠. 준비가 되는 네.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 쪽에서 이제 농식품연구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게 일반 식품으로 전환이 되면 그 자색 옥수수 소재를 가지고 누구든 제조를 해서 추출물을 만들고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해당 그 식품 유형에 적용을 해서 상품 개발도 좀 자유로워지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한시적 식품 원료의 특성상 일반 식품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그 허가받은 식품 유형에만 쓸 수 있는 좀 그런 점은 있죠. 이 특허나 뭐 이 출원은 안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특허 출원도 추출물을 활용을 해서 제빵용이나 뭐 어떤 그런 제조용 그런 특허를 같이 이제 출원을 하고 한 개 출원한 거는 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등록까지는 좀 시간이 등록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지금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해가지고 간보호 쪽으로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특허 내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거를 잘 이제 피해 가서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 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제 식품원료 이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보호 효과가 좋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동물 실험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제천 세명대학교 병원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환자 모집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에 개별 인정의 원료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색 옥수수만이 아니고 또 강원도만의 특산물 또 농산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여러 가지 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정말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의 이기현 농업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